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이제 매출 채권이라는 통합 계정에 무엇이 있고 어떤 계정들에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는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14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다이소 재무제표를 다시 열었는데요. 다이소를 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이소라고 하는 이 기업이 우리가 공부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2년 기간의 재무제표를 보여주는데 딱 거기에 적합하고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숫자를 이해할 때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이 단위를 1,000원 단위에서도 자를 수 있고 100만 원 단위에서도 자를 수 있고 아니면 원 단위로 구분하는데 1,000원이나 100만 원은 또 읽을 때 오히려 불편하다. 근데 딱 또 원 단위야. 금액이 되게 크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그대로 재무제표에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이소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이소의 재무제표가 우리 전산 세무에게 시험을 보는 이 자격증에 아주 의미 있는 재무제표라서 저도 이 다이소의 어떤 외부 정보 이용자로서 한번 보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학습했었고요. 두 번째 단기 투자 자산을 공부할 때는 이 다이소는 단기 금융 상품과 단기 대여금을 구분해서 재무제표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요거네요. 세 번째 매출 채권. 이걸 어떻게 뭐 맞아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순서거든요. 이게 무슨 순서게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에 의해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지금 배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아주 제대로 신뢰성 있게 만든 거죠. 자, 매출 채권은 통합 계정입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걸 공부할 거고 지금부터 잘 보시면 매출 채권 밑에 번호, 넘버가 없는데 대손 충당금이 하나 있고 단기 대여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또 있죠. 미수금 밑에도 대손 충당금이 있고요. 이 회사는 미수수익에도 대손을 설정했네요. 선급금에도 대손을 설정했네. 왜 그랬지? 궁금하면 주석인데. 하여튼 이 모든 채권들이 다 대손 충당금이 걸려있네요. 이 회사는 대손이 많이 발생하나 봐. 대손 처리를 많이 하네요. 대손 처리를 하는 별도의 챕터에서 또 공부하겠죠. 자, 매출 채권을 좀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30기 기말의 매출 채권의 478억과 31기 기말의 매출 채권의 630억이 이렇게 지금 금액의 비중을 보면은 꽤 많은 금액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얘기는 채권이 증가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일단. 왜 좋을까요? 채권이니까 나중에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현금으로 받아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자산인 거야. 얘가 나중에 현금이 돼. 얘가 나중에 현금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만 현금이 아닐 뿐이지. 그래서 일단은 다 자산. 좋아. 채권이 많으면 좋다. 왜 그냐? 나중에 현금으로 받아올 채권이 많다는 얘기니까.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채권이 너무 많아. 그 얘기는 지금 현재 회수가 잘 안 된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매출이 많아서 채권이 많은 것도 있고 매출은 뭐 비등비등한데 회수가 안 돼서 채권 잔액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 채권에 대한 공부를 지금부터 매출 채권 이것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매출 채권 이렇게만 이해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 보는 이 회계 처리의 개정 과목은 아주 디테일해요. 자, 이제 매출 채권이란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이란 정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래요. 여기서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냐를 볼 거고요. 이 매출 채권은 매출로 발생하는 채권인데 매출로 인해서 채권이 발생할 때는 패턴이 두 개인 거예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내가 물건을 10억 원어치를 팔았어. 그리고 상대방이 결제 언제 할 거야? 내가 상대방에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외상 이러고 그냥 간 거야. 언제 줄 건데? 그러니까 돈 되면 줄게. 한 3개월 안에 주면 되잖아. 돈 되면 줄게. 조금씩. 끝. 안녕. 그리고 간 거예요. 우리 외상 거래 많이 하죠. 매출은 했는데 외상으로 거래했어. 받을 권리는 있지.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 매출로 인한 채권 중에 외상으로 매출이 일어나서 받을 돈이 있는 채권일 때는 외상매출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두 번째, 10억 원의 매출이 일어났고 상대방에게 물건을 보내준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 언제 줄 거야? 그랬더니 몰라 그러는 거야. 그럼 몰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요즘에 다 신용사회인데 몰라라고 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얘기하는 거지. 야, 외상 싫어. 외상은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잖아. 안 되겠어. 어음 줘. 수표라고 하는 현금을 줄 네가 저기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어음 줘. 그리고 약속해. 이때 약속어음을 이제 발행을 원하는 거야.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만기가 기재돼. 그러면 이 어음을 들고 있다가 만기가 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화를 할 수 있고 만기까지만 기다리면 되니까 약속된 어음은 외상보단 낫잖아요. 외상은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근데 어음 받으면 어때요? 만기까지만 기다리면 되잖아. 선생님, 만기 때 얘가 돈 결제 안 해주면 어떡해요? 그러면 뭐 부도 난 거지. 부도 나면 어떡해? 회생결자 밟으면서 어떻게든지 받아내기 위해서 법적 싸움에 들어가면 되지. 하여튼 뭔가 증서라는 거라도 존재하잖아. 근데 외상은 진짜 침으로 띡 긋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어음 받았을 땐 따로 거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받으러.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공부할 때 제가 받은 아니고 받을이라고 했잖아. 받을 이렇게. 그 얘기 잠깐 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간단하게. 요 두 개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될 때 이 이름으로 보고되는 거예요. 매출 채권.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다이소의 재무제표에 매출 채권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매출 채권은 무엇과 무엇을 합친 겁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과 받을 어음을 합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음이라는 형태로 들고 있는 채권도 있고 그냥 외상이라는 채권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이해해야지. 그냥 매출 채권이 뭉뚱그려서 하면은 아주 일반 그냥 회계에 대한 회자도 모르는 외부 정보 이용자하고 우리가 분리되지 않잖아요.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불러요. 통합 계정이란 뜻이에요. 매출 채권은 통합 계정. 분기할 때는 외상 매출분과 받으럼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근데 만약에 영업활동이 아닌 거래로 발생하면은 미소금 등으로 처리한다. 자, 이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예제를 통해서 좀 볼 건데 첫 번째 할 일은 일반적인 상거래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업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존재해요. 편의점 같은 데지, 예를 들면. 아, 그리고 다이소. 다이소 같은데. 다이소는 물건을 직접 생산하고 제조하지 않는 기업이죠. 그냥 사서 팔아요. 이러한 기업들을 뭐라고 불러요? 도소매. 그냥 도소매 하는 거야. 제조하지 않아.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다이소 같은 기업들을 우리는 상기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상기업. 그러면 상기업의 주된 매출은 뭐밖에 없겠어요? 상기업의 주된 매출은 상품 매출이라는 매출밖에 없어요. 다른 매출? 존재하지 않아. 얘는 상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야? 상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자기 일이야. 그것이 나의 일반적인 상거래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럼 다이소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다이소의 일반적인 상거래는 무엇입니까? 이자 수익입니까? 상품 매출입니까? 무슨 소리? 상품 매출 끝. 하나밖에 없어. 두 번째, 제품을 제조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은 얘는 원재료를 사서 제조를 해서 무엇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죠. 그러면 제조업의 주된 매출은 뭐예요? 제품 매출 뿐. 만약에 우리 회사는 상품도 팔고 제품도 판다면 둘 다 할 뿐이지. 결국에는 상품 매출을 하는 기업은 상기업, 제품 매출을 하는 기업은 제조업. 이 두 가지의 매출이 일반적인 상거래로 분류되는 매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뭐 연예인 서장훈 같은 사람은 빌딩이 되게 많다며. 그쵸? 그러니까 뭐 운동 하나를 잘하거나, 그쵸? 먹방을 잘하거나. 요즘에 유튜버들도 연예인이 되잖아. 먹방 했어. 막 인기를 끌어서 유튜버에서. 근데 그들이 연예인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연예인으로 이제 뭐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 여행 같은 거. 개인적인 취미가 아주 집중적으로 누구하고 비교해도 차별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이거는 수업이랑 관계없는 얘기인데 꼭 회계를 열심히 해가지고 회계 쪽으로 갈 거면 이제 열심히 하는 거고 제가
회계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중에서 회계를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쪽으로 아예 이제 뭐라 그럴까? 그쪽으로 트이질 않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트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영어 공부를 10년 해도 안 트이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는 따로 불러가지고 그냥 진짜 언니 같은 마음으로 얘기해줘요. 회계 너무 할 필요 없다. 미용 배워라. 이런 미용은 짱이야, 짱. AI가 아무리 판을 쳐도 미용 기술을 AI가 못해요. 로봇 손으로 어떻게 파마를 합니까? 어떻게 예쁘게 머리를 잘라요? 사실은 미래의 먹거리는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서비스 직종으로 계속 내 경로를 만들어 가는 게 저는 짱짱인 것 같아. 회계도 서비스잖아. 그 일을 하는 거잖아. 얘가 뭐 만들어내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회계 쪽이 만약에 이 영상을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정말 듣기 싫은데 듣는다. 이런 분은 없을 거야. 찾아서 듣는 거니까 이건. 근데 주변에 뭐 회계 쪽에서 뭐 일을 꼭 해야 되나 나는 싫은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뭐하러 해요? 하지 말고 미용이나 뭐 네일 아트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네일 아트를 로봇이 할 수 없잖아. 이제 미래 먹거리를 잘 찾아야 되거든요. 아 서장훈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건물이 많다며 그렇게 키가 너무 커서 제가 연락을 못 하겠어. 키만 좀 작으면은 저도 이제 연락해서 좀 친해지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서장훈이 건물을 가지고 팔아요? 임대해요? 임대하잖아. 부동산을 임대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자기의 매출 같은 거야. 자기의 매년 수익이 뭐예요? 임대 수익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의 입장에서는 뭐가 나의 매출이냐? 임대료. 그러면 임대 수익이 나의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거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업종마다 어떤 업종을 내가 운영하고 있느냐, 나의 영업이 뭐냐에 따라서 내 주된 매출 계정이 달라지는 거고요. 나의 주된 매출을 회계에서는 일반적인 나의 상거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시험 보거나 이 자격증 같은 시험을 볼 때는 대체적으로 어느 기업을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냐면 전산회계 1급이잖아요. 근데 전산회계 2급은 무조건 상기업이에요. 제조업은 취급할 수 없어. 왜냐면 얘는 초급 자격증이거든. 제조업을 논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이며 단순하고 수준이 좀 낮은 자격증인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건. 근데 이제 전산회계 1급으로 넘어왔잖아요.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은 상기업을 논하기 싫은 거야. 우리는 수준 높게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전산회계 1급은 무슨 기업이냐면 제조업이 되는 거죠. 중급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기업은 전산회계 1급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주된 매출이 주구장창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제품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전산회계 1급 문제 풀 때 가끔 상품 매출이 나오거든? 그럼 왜 나오냐 물어본다면 당연한 거 아닌가? 제품 매출을 아는데 상품 매출을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결론. 전산회계 1급은 상품 매출도 시험에 나오고 제품 매출도 나온다. 그 얘기는 상거래인 상품도 취급하고 제품도 취급하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회사라고 전제하고 시험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쵸? 우리는 상품도 팔고 제품도 판다. 끝.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스타벅스 재무제표, 우리가 회계 기초개념 영상에서 스타벅스는 텀블러를 파는 거는 상품 매출, 커피를 제조해서 파는 거는 제품 매출. 이런 스타벅스가 둘 다 같이 하는 거죠. 이 매출도 있고 이 매출도 있잖아. 이게 몇 퍼센트고 이게 몇 퍼센트인지 구분해야 되니까 반드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다시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매출 채권에서 말하는 이 매출이라는 이 매출은 뭐냐? 상기업에서는 이 매출이 상품 매출이다. 두 번째, 제조업에서는 이 매출이 제품 매출이다.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이 매출이 무엇이냐? 임대 수익이다. 만약에 학원에서 주된 매출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내는 학원의 학원비. 이게 학원의 매출이겠죠. 업종마다 다를 뿐인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에 주된 매출이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는 요거 두 개예요. 기본입니다. 이게 두 개가. 이 두 개의 매출이 일어났어. 그게 일반적인 상거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외상으로 거래가 된 거야. 그러면 외상 매출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음 받았어. 그러면 받을 어음.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만약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만약을 얘기하기 위해서 붕괴 요 앞으로 좀 가볼게요. 요 앞으로 가볼게요. 이제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품을 상기업이라는 전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 그게 좀 더 쉬우니까. 상기업은 주된 매입은 뭐가 되냐면 상품이 되고 주된 매출은 상품 매출이 돼요. 근데 제조업은 주된 매출의 이름이 다르죠. 제품 매출이 되고요. 제조업의 주된 매입은 뭘까요? 앞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제조업은 이 중간에 제조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만들어지면 팔아. 그러면 사오는 게 주구장창 뭘까? 원재료가 기본이지. 상품을 사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이게 두 기업의 주된 매입과 주된 매출이거든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 그럼 상기업을 중심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기업이 오늘 상품을 10원어치를 사왔어. 근데 이제 외상인 거야.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부채 채무를 걸어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이에요. 일반적인 매입이에요. 항상 통상적인 주된 매입은 이거겠죠. 그래서 주된 매입 채무. 그래서 부채이긴 한데 주된 매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품을 매입하는 게 뭐 통상적으로 늘 매입해야지만 이걸 가지고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주된 매입도 매입 채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에 매출 채권이 있듯이 매입했는데 당장 돈 주나? 나중에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매입도 아직 결제하지 못하고 채무로 가지고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때 쓰는 이름이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야. 요럴 때 외상 매입금. 언제 쓰냐? 주된 매입에 대한 외상 채무일 때. 그러면 두 번째 살짝 지워서 내가 상품을 샀는데 상대방이 어음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된 매입으로 일어난 어음이라는 채무로 줄 때 그때는 지급어음이라는 이름을 써요. 어음으로 지급했다. 이게 이제 매입할 때 회계 처리가 일어나는 방식. 그래서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외상이거나 어음으로 지급했을 때만 주된 매입 채무를 쓰는 건데 이때 주된 매입은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이름과 지급어음이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상대방이 매입했다. 그럼 상대방은 뭐 한 거야? 매출한 걸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매출의 입장으로 한번 가볼까? 자, 매출도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걸죠. 그 매출로 발생해서 당장 현금 들어오면 짱인데 현금이 아니니까 채권인 거지. 아직 현금이 안 됐잖아. 그치? 근데 이 채권 중에 상품 매출은 주된 매출이란 말이야. 근데 그 주된 매출로 일어나는 외상이니까 나중에 받을 돈이죠. 아, 끊겼네요. 자, 그래서 상품 매출로 주된 매출과 관계가 되는 외상으로 매출 채권이 발생했을 때 그 매출 채권의 이름을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구분해서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다이소 같은 기업이 외상 매출금이 있다. 이 얘기는 어떠한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채권이란 뜻이에요. 안 봐도 뻔하죠. 상품 매출 뿐이니까. 상품 매출이 발생했는데 외상으로 매출이 일어났고 그 돈이 아직 현금화 되지 않았을 때 채권일 때 쓰는 이름이 외상 매출금이고요. 두 번째는 매출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외상 매출이 상대방이 안 줄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 말고 어음 줘 이럴 수 있잖아. 매출인데 어음 받을 수 있지. 매출인데 어음 받았을 때 쓰는 이름은 주된 매출 채권에 걸려있는 이름 중에 하나인 받을 어음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둘 다 공통점은 채권이라는 거야. 무엇으로 인한 채권? 매출로 일어난 채권. 매출로 일어난 채권. 근데 외상과 받을 어음은 다른 방식의 채권인 거죠.
현금화가 되는 방식이 외상은 기다렸다가 현금을 받는 거고 어음은 만기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펼쳐놓고 학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채권은 받은 거잖아. 받을 거잖아. 채무는 줄 거잖아. 그쵸? 근데 그 수치 채권 중에 매출로 일어나는 채권은 회계에서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반대로 채무에서 매입 채무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들은 두 개인 거죠. 아다리가 맞잖아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받을 어음, 지급 어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제 만약으로 가볼게요. 근데 만약 이런 영업 활동이 아니어도 우리가 주로 하는 영업이 아니어도 채권이라는 건 발생할 수 있잖아. 채권은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으니까. 채권 중에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줘.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받을 권리가 생기죠. 근데 이때 채권은 매출입니까? 돈 빌려주고 발생하는 채권입니까? 돈 빌려주고 발생하는 채권이죠. 그 이름이 이거였잖아요. 대여금. 돈 빌린 사람은 채무가 생기죠. 근데 그 채무는 매입 채무예요.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예요. 돈을 갚아야 되는 빌린 채무죠. 그래도 차입금. 둘 다 뭐죠? 얘도 채권이고 얘도 채무인데 주된 매출하고는 관계가 없죠. 주된 매입이랑도 관계가 없죠. 그래서 대여금, 차입금도 채권이잖아요. 차입금도 채무잖아요. 두 번째.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상대방에게 상품하고 제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있는데 5층짜리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내가 사용하고 있던 건물인 거야. 근데 사용하던 건물을 팔아. 그리고 새 건물로 이사 가려고. 이거를 파는 것도 파는 거잖아. 근데 이때는 매출이라고 안 하고 대부분 뭐라고 해요? 매각이라고 하죠. 또는 처분이라고도 하죠. 얘를 팔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워낙 50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니까 어음으로 받거나 또는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 500억에 외상이든 어음이든 생각해 봐요. 건물을 파는 건 매출입니까? 매출이 아닙니까? 아니죠. 매출이 아니잖아. 매출이라고 말하려면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일 때만 매출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거 하나 팔아가지고 받을 돈이 아직 안 들어왔거나 어음이거나 이럴 수 있잖아. 자, 그럴 때는 매출 채권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회계가. 구분해야 돼. 그래서 그때는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을 샀어. 건물을 상대방이 샀어. 근데 나중에 줄 거야. 주된 매입이에요? 아니에요. 건물 한 50년에 한 번 살까 말까 한 거니까 기타 등등의 채무고 내가 외상이거나 어음이라 할지라도 기타 등등의 채무일 때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쓰는 거야. 미수금, 미지급금. 어째 미자로 시작하니까 어찌 또 아다리가 맞지. 주된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미수금 같은 계정 과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매출은 아닌데 채권이긴 해. 기타 채권이라고 말하는 이 기타는 정말 말 그대로 기타 등등의 뜻이야. 기타 등등등등등. 기타 등등등이니까 한두 개로 말할 수 없어. 그러나 확실한 건 이거죠. 매출은 아니다. 그러면 끝나잖아.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아니면 다 기타. 근데 받을 돈이 생겼어.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미수금. 대여금은 아닌가요? 물어보면 대여금은 받을 돈 중에서도 뭐죠? 빌려주고 받을 돈이 딱 정해져 있잖아. 대여금은 그 거래가 정해져 있죠. 미수금은 무방비 상태로 쓰여요. 미수금은요. 어떨 때 쓰입니까? 라고 말하기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상황에서 쓰여. 매출이 아니기만 하면 죄다 미수금을 쓰거든요.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영상까지 단기매매 증권을 공부했는데 제가 단기매매 증권을 100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120원에 처분했는데요. 외상으로 처분했어요. 상대방이 돈을 나중에 준대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장부상에 가지고 있던 거는 100원짜리였잖아. 그럼 100원이 죽어 이렇게. 그리고 받을 돈은 120원이야. 근데 문제는 오늘 안 들어왔어. 나중에 들어온다고 분개를 안 해요. 나중에 들어온다고 분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걸리겠죠. 이렇게.
지난 영상까지는 채권에 대한 걸 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채권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당장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120원이 나중에 들어온다는 약속하고 나중에 줄게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받을 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채권이죠. 채권인데 매출이랑은 전혀 관계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꼭 구분하되 매출이 아닌데 다양한 채권은 하나만 판다. 걔는 미수금인 거야. 그래서 시험에 미수금이 답이 되는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아. 왜냐면 이 거래들은 만들기 나름이거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이 많이 쓰이는 게 미수금인 거예요. 그래서 미수금을 뭐라고 하냐면 기타 채권이라고 그냥 불러요. 기타 등등의 채권. 기타 채권이 어떤 용어는 아닌데 기타 채권의 대표가 미수금 이렇게 외워두면 뒤에 공부할 때 편해지니까 그렇게 한번 외워보시고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 모두 다 묶으면 채권이야. 근데 어떤 채권이냐는 반드시 회계는 구분하기를 선호하는 거죠. 자, 채무 계정은 뒤에 부채 공부할 때 다시 할 거고 일단 아다리가 맞다. 나는 채권, 너는 채무. 두 개를 한 번에 비교하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 되겠어요. 일반적인 상거래는 항상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된 영업에 관계가 되는 매출 계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진 않아. 이것만 모든 기업의 매출이다는 아니야. 어느 기업이냐에 따라 우리의 매출 계정은 달라지니까. 그래서 기업의 사업의 목적에 계속적이고 영업활동의 거래로 발생하는 영업수익, 우리 회사의 매출이 일어나는 거래를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다라고 부릅니다. 자,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을 정의를 내려볼게요. 외상매출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죠. 어음도 마찬가지고요. 외상으로 발생하는 채권이야. 그래서 상기업은 상품 매출일 때, 제조업은 제품 매출일 때 외상 채권의 계정이에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요.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는데 우리 다이소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다이소는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발생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변은 뭐일 때 발생될까? 무조건. 상품 매출 말고 다른 계정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이거밖에 없어. 끝. 그러니까 이 기업이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있다. 이 얘기는 상품 팔아가지고 아직 못 받은 돈이구나. 이걸로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끝났어. 만약에 다이소가 아니라 제조업이라면 이 자리가 무슨 매출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제품 매출. 근데 외상이야. 끝. 더 이상은 없어. 근데 이 외상 매출금은 계속 차변에 채권으로만 남아있으면 문제가 심각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죠. 외상 매출금 줄여서 쓴 거예요. 사라져야죠. 80원 사라졌다 해볼게요. 80원이 100원이 100원 전액이 반드시 무엇으로 들어와야 돼? 현금 등으로 들어와야지. 예금으로 들어오든. 그래서 채권 또는 자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상 매출금이 그냥 상대방이 준다고 약속한 채권이지. 당장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간 현금화가 된다고. 그래서 채권인 거야. 자산. 자산. 외상 매출금은 발생이 될 땐 어느 쪽에 발생돼요? 발생은 차변이죠. 발생은 차변이죠. 근데 그 돈이 계속 있어야 돼요. 회수돼야 돼. 회수되면 어느 쪽에 오면 돼? 대변에 오면 되지. 이거를 말로 풀어볼 필요가 있나? 그냥 알잖아. 차변에 발생되고 대변에 올 땐 회수가 됐으니까 깎겠지. 똑같은 방식으로 어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음도 똑같아.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건 발행한 사람이 어음을 받아가는 수취하는 사람에게 거기 적힌 금액을 언제까지 결제할게. 약속해. 라고 하는 어음인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발행한 어음은 받으면 바드럼이 생길 거고 이 어음에 대한 만기가 됐을 때 배사항도 했을 때 할인 등이 되면은 대변에 기입되는데 어음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고요. 바드럼이든 외상매출금이든 차변에 발생됐다가 반드시 대변으로 가야 돼. 반드시 대변으로 간다는 얘기는 현금화가 되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가 채권으로 거래가 완료될 때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죠. 이게 패턴이죠. 근데 현금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대손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래가 많습니까? 제가
회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래가 많다. 근데 그 거래를 실무에서 일해보면 이러한 거래들이 있다고 하는 걸 대략 알기 때문에 이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압축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래를 몰라. 그러니까 거래를 막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이것을 학습해야 되는데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거래를 이해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양이 많은 거죠. 이해를 해야 되는 폭이.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가지고 풀어보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해 볼게요.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품을 100원에 외상으로 팔았대. 모든 제조기업의 주된 거래. 제품 매출 100원, 수익 발생했죠. 근데 이 100원이 현금으로 아직 안 들어왔지만 뭐야? 자산이라니까. 이거는요. 수익이에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생긴 거잖아. 그리고 이게 언젠간 현금화가 되겠지. 난 그것을 믿어. 이런 의미죠. 첫 번째는 외상 매출금이 차변이고 대변의 제품 매출. 만약에 상기업이면 120원이 외상으로 매출됐다 할지라도 둘 다 상기업에 해당하는 주된 매출도 상품 매출이니까 대신 이름을 구분해야죠. 이렇게.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은 똑같아. 제조업의 주된 영업, 상기업의 주된 영업. 세 번째, 제품을 100원에 팔았는데 6개월짜리 어음받았대요. 자, 그러면 제품 매출을 대변에 먼저 쓰는 거 어때요? 매출이 대변인 거 이제 정해진 거니까 어느 쪽을 먼저 적든 분개를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외상은 아니야. 어음받았어. 매출인데 어음받았어. 그때 쓰는 이름은 받으러. 이번 시간에 요거 정리하는 거예요. 요거. 이거 언제 써요? 물어보면 매출일 때. 끝. 네 번째. 약속 받으러음이 50원짜리가 있었는데 어음이 50원짜리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있었는데 만기가 돼서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 우리가 어음 받은 이유는 만기가 되면 통장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걸 믿기 때문에 어음을 받아 놓는 거죠. 그럼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을 증가시킵시다. 50원. 위에 있는 문제랑 아래에 있는 문제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라고. 위치가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50원짜리가. 그럼 만기가 되고 사라져야 되니까 대변으로 오는 거죠. 대변으로 오는 거는 받으럼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한 거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받으럼 대변에 50원. 회수됐다. 뭐 어디에 들어왔냐? 통장에 꽂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외상매출금 40원을 현금으로 받았대. 이 얘기는 이런 식으로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발생돼서 현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었는데 이거 다른 색깔로 기다렸었는데 오늘 40원이 현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 현금 40원 증가? 맞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 잔액 중에 40원이라는 채권이 없어지면서 그게 현금이 됐으니까 자산의 목표를 달성한 거죠. 이런 식의 거래들이 일어난다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1년의 아주 기본적인 거래를 분개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요거 두 개 해봅시다. 외상매출금이 50원이 있대. 네, 받을 게 있는 거야. 말로만 들었어. 근데 상대방이 오늘 뭘로 갖고 왔냐면 선일자 수표로 갖고 왔대. 자, 외상매출금이 50원이 회수가 된 건 맞아. 그러니까 더 이상 외상으로 채권이 있진 않아. 근데 50원이 뭘로 들어왔어? 선일자 수표로 들어왔대. 우리가 이 선일자 수표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파트에서 공부하면서 선일자 수표는 말만 수표지 무엇과 똑같다고 그랬죠? 어음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는 수표지만 실제로는 어음이다. 먼저 발행됐기 때문에 수표에 쓰여 있는 날짜가 돼야만 현금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음과 똑같다. 단 이게 언제 현금 된다고요? 만기가 되면 현금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일자 수표를 받았다. 이 얘기는 얼른 머리로 바꿔야죠. 어음 받았구나. 다시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을 어음이라는 채권으로 회수한 거죠. 근데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이잖아. 그러면 같은 매출채권끼리 채권의 형식이 달라질 뿐이니까 이때 쓰이는 이름은 받으럼이 되는 거야. 선일자 수표니까
어음하고 똑같고 근데 그 어음을 어떠한 거래로 받은 거냐.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의 회수로 받은 거면 같은 매출 채권인 다른 이름의 받으러음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 이제 요거 하면은 이제 이번 시간이 끝나요. 제가 이자를 60원 받을 일이 있어요. 근데 이자 60원을 똑같아. 선일자 수표를 받았대. 자, 요 분계를 여기다 해볼게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 이자 수익을 공부했죠. 매출도 수익이지만 이자 수익도 수익이야. 그런데 주된 영업 수익은 아닐 뿐이지. 이자 수익을 60원만큼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때 그 60원을 선일자 수표로 받았대. 어음 받은 거죠. 맞죠? 어음 받은 거예요. 어음은 어음인데요. 매출과 관계가 되는 채권입니까? 기타 등등의 채권입니까? 기타 등등의 채권이라고요. 매출이 아니잖아. 매출이면 매출해야지. 아니면 매출 채권이든지. 매출 채권으로 발생하는 매출 채권끼리 움직이는 어음이면 받으러음인데 얘는 어쩌다가 생기는 기타 거래로 일어나는 어음이라는 채권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이 이름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어음 받았으니까 받으러음 써야 돼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뭐라고 쓸까요? 그 이름은 미수금. 어음인데 미수금 걸어요? 어음이 중요하다고요? 기타 거래가 중요하다고요? 기타 거래가 중요하다고요. 매출로 발생하는 거래들은 어음 받았을 때 받으러음을 쓰지만 매출이 아닌 거래로 발생하는 어음은 받으러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혼용해서 쓰면 안 돼요. 반드시 별도의 채권을 써야 되는데 그 이름은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은 주구장창 써요. 어떨 때 쓰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떨 때 쓴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딱딱딱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도 없이 써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 그러나 받으러음은 언제 쓰나요는 확실하죠. 매출과 관계가 되는 채권의 어음일 때만. 그러니까 받으러음을 언제 쓰는지 확실하게 알면 나머지는 미수금.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선일자 수표는 어음이긴 하지만 어떤 거래로 발생하는 어음을 받은 것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선일자 수표를 받은 분계를 제가 얘기할 때 지금 저 그냥 계정 과목 정확하게 안 하고요. 그냥 어음 땡땡 한 적 있어요. 이렇게. 이 동영상 강좌의 그 설명란에 보면 제가 요 설명했던 동영상 강의를 아래쪽에다가 같이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그때는 받으러음을 적을지 미수금을 적을지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제 확실해진 거죠. 선일자 수표는 계정 과목이 둘 중에 하나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재를 좀 보시면 교재 위에 이렇게 각조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쭉 설명하기 지저분한 거. 선일자 수표에 대한 걸 좀 설명했어요. 선일자 수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래는 매출 채권 중에 받으러음을 쓰지만 이 외의 거래는 기타 채권인 미수금을 쓴다. 미수금은 외상거래나 어음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미수금으로만 쓴다. 지금 선일자 수표로 받았을 때 이거 사실은 어음인데 어음이라는 이름을 별도로 쓰지 않고 미수금이라고 쓰잖아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에는 외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채권도 어음으로 회수한 채권도 다 미수금이야. 단 매출이 아닌 나머지 모든 거래일 때.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외상거래도 미수금으로 잡고요. 어음거래도 미수금을 잡아요. 그래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설명입니다. 구분 안 해요. 미수금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받으러음과 관련된 문제들 좀 풀면서 더 매출 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학습하실 거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